시작할까요? 여러분들 휴식하시냐고 좋으시죠? 클린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작년 요맘때쯤인데요. 요맘때쯤에 나이파에서 했던 세미나 주제고요.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한 300명 정도 개발자가 왔었는데요. 그때 이 강의 듣고 속된 말로 떴죠.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와서 한 2달은 이거 강의하냐고 계속 돌아다녔고, 다행히 거기서도 또 몇 군데 회사에서는 이 강의를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미에서 강의를 하면 한 12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제목은 클린 코드입니다. 먼저 클린 코드에 대해서 강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드가 클린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채기님? 다 걸렸어요 이제. 코드가 클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건 클린 코드는 아니잖아. 클린의 반대는 더티 아닌가? 더티 코드. 강 과장님. 코드가 클린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코드가 클린하네, 깨끗하네. V3를 계속 돌린 건가?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코드가 클린하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무생명인데 유생명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 코드가 클린하다, 더티하다라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그 코드에 대해서 클린하네, 더티하네 라고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주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클린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에 대해서 클린이란 말을 붙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코드에 대해서 너는 클린해, 더티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코드 자체가 나는 클린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죠. 즉, 대부분의 코드는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읽혀집니까?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죠. 그러니다 보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코드가 클린하다고 읽혀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클린 코드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명제로 가져가야 될 거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실제. 그러면 클린 코드에 대한 정의를 몇몇 분들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비안의 스트롭스트룹. 이제 12번이니까 발음도 잘해. 처음에는 발음을 잘 못했어. 비안의 스트롭스트룹. 이게 C++의 창시자라고 하거든요. 이 C++의 창시자가 클린 코드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읽어볼게요. 나는 우아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좋아한다. 논리가 간단해야 버그가 숨어들지 못한다. 의존성을 최대한 줄여야 유지보수가 쉬워진다. 오류는 명백한 전략에 의거해 철저히 처리한다.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해야 사람들이 원칙 없는 최적화로 코드를 망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클린 코드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비안의 스트롭스트룹은
클린 코드를 효율적인 코드, 그죠?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코드라고 정의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누가 지금 대답하셨어요? 네, 칭찬해 줄게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레드 부츠 아십니까? 그레드 부츠? 그레드 부츠. 조금 설계 쪽에 관심이 계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UML은 아시죠? UML. 네, UML 1.0이 나오기 전에 그 UML 성진 씨 알죠? 네. 그레드 부츠. 들어는 보고 왔어요. 들어보면 안 되는데. 연근혁 교수님한테 아직 졸업하신 지 10년 안 됐죠? 예. 예. 그거 취소되거든요. 10년 안 넘으면. 그레드 부츠라는 사람은 오브제 오리엔티드 디자인의 대가고요. 이분이 만들었던 그러한 오브제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UML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UML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3아미고라고 합니다. 3아미고. 첫 번째가 야콥슨이에요. 이바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가 그레드 부츠입니다. 그 다음이 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3아미고 UML에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이거든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건 모르면 뭐 코딩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창피한 거지. 말이 안 통하니까. 3아미고 뭐 이렇게 탱고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3명입니다. 이바 야콥슨, 그레드 부츠, 름바. 3명이 3아미고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클린 코드를. 클린 코드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클린 코드는 잘 쓴 문장처럼 읽힌다. 클린 코드는 결코 설계자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명쾌한 추상화와 단순한 제어문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레드 부츠가 왜 대가인지 제가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레드 부츠는 클린 코드를 잘 쓴 문장처럼 읽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읽는다는 전제하에 읽혀지는 문장, 읽혀지는 코드가 클린 코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의하세요? 예. 신청님 대답하셨죠? 예. 칭찬해 줄게요. 또 볼까요? 클린 코드. 이클립스 전략의 대부라는 데이브 토마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클립스 여러분 막 쓰고 계시나요, 지금? 예. 그 이클립스를 아주 보편화 에코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쓰시니까 이분 정도 이름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예. 데이브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클린 코드는 작성자가 아닌 사람도 읽기 쉽고 고치기 쉽다. 의미 있는 이름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하나만 제공한다. 의존성은 최소이며 각 의존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API는 명확하며 최소로 줄였다. 때로는 정보 전부를 코드로만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우므로 언어에 따라 문학적 표현이 필요하다. 이분은 이렇게 했죠. 읽기 쉽고 고치기 쉬운 코드. 이게 클린 코드입니다. 동의하세요? 누가 읽어?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읽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읽어요? 아니, 무슨 동료야? 누가 읽어요? 내가 읽지, 내가. 뭘 멀리 찾아요? 내가 읽지. 내가 쓰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읽기 쉽고 고치기 쉽게 만든 코드가 클린 코드입니다. 두 번째, XP의 아주 대가 중에 한 명인데요. 존 제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클린 코드를 정의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으로 나열하는 거야, 이제. 클린 코드에 대해서. 중복이 없다. 표현성이 뛰어나다. 작게 추상화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복이 없다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죠. 중복이 없다.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파울러라는 분을 아십니까? 리팩토링의 저자. 리팩토리라는 이따만한 책의 아주 유명한 저자. 예. 이 마틴 파울러는 클린 코드를 이렇게 했어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오늘은.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짠다. 이게 클린 코드입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뒤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짜세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짜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아주 극단적인 명확한 예를 드릴게요. 여기 오늘 오시기 전에 지난주 이 시간, 오늘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쯤에 짠 코드를 펴봐. 그래서 술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읽혀진다. 그건 클린 코드야. 모른다. 뭐 마음 상하지는 마시고요. 기계가 이해하는 바보입니다. 바보. 이게 마틴 파울러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한다는 말은 돌아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죠? 컴파일은 되게. 그건 어느 바보나 다 한다는 거지. 이 프로그래머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는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마틴 파울러가 얘기한 거는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가게 하는 그 인스트럭션들을 사람이 알아먹게끔 짰냐.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클린 코드예요. 왜요? 소프트웨어를 코드를 작성하고 읽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란 가독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네. 더덕더덕 붙여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작고 간단해야 돼요. 여러분 한 라인에 함수가 5만 라인이면 여러분 그 함수가 뭘 하는지 파악하기 쉬우시세요? 말도 이렇게 안 나와. 쉬우시세요? 쉬우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메소드 라인수를 작게 쪼개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드를 읽을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의존성이 최대한 줄여 있어야 돼요. 아까 보셨던 오아시스 플랫폼의 그 스트럭처 좋습니다. 지금은. 네. 의존성이 너무 많으면 그 로직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다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드를 이해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의도와 목적이 명확한 코드.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는 말은 뭘까요? 코드 자체가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 네? 코드가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는 말은 코드를 딱 보고 야 이거 뭐 하는지 알겠다 라고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없이 코멘트 없이. 그래서 아까 심채미 그 얘기했죠? 신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EPC 네트워크 같은 경우 EDI였나? 이렇게 if 해가지고 가로에서 조건문 막 여러 가지 3개인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함수를 하나 빼서 그게 뭐 만약에 is valid 뭐 이렇게 펑션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valid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목적을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의도를. 그런데 그거 없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엮어서 나와보면 그걸 짠 사람만 알 수 있어. 그럼 코멘트 달면 되지. 이 얘기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코멘트 달면 되지. 예. 그건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코멘트는 안 다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멘트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잘. 코멘트는 그대로 놔버립니다. 처음엔 굉장히 폼나게 잘 달지. 네, 오아시스 지켜볼 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하죠. 하지만 이 데모 일정 다가오고 필드 테스트에서 버그 막 나와서 고쳐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 코멘트까지 잘 팔로우업을 합니까? 그런 케이스 별로 없어요. 저 빼고.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잘 안 돼요. 인스트럭션 코드를 바꾸지. 따라서 코멘트가 있으니까 목적 알 수 있냐? 이거는 아주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한 변경이 용이한 코드인데요. 지금 오아시스 플랫폼을 개발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누가 알아요? 갑자기 우리 강 과장님이 어디서 좋은 제안에 의해서 와라. 한미 IT에서 받는 연봉에 1.5배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차장으로 해주마. 그리고 너 출퇴근 시간 없다. 옮길 거예요? 안 옮길 거예요? 그거 봐. 그러면 강 과장님이 짜셨던 것들은 어떻게 해? 갖고 가? 코드 팔아먹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병가를 내건 휴가를 가건 혹은 퇴직을 하건 이직을 하건 누군가 팔로워가 오건 그죠? 그러니까 즉 내가 짠 코드 나도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중복이 없는 코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아까 SRP 테스트 설명드렸는데 클래스와 메소드가 한 가지 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코드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아까 마틴 파울러가 했던 얘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사람이 훌륭한 프로그래머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짜는 사람이 훌륭한 프로그래머예요. 그럼 왜 사람이 이해해야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 얘기는 지난번 한미에서 제가 3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신다는 전제하에 소프트웨어 공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 기흥에 있고 LCD 공장은 뭐 파주에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공장도 따로 있죠. 그게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 이거를 관가하면 안 돼. 이거를 사실 이 얘기를 들어야 하실 분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지난번에 3시간을 얘기했는데요. 누구도 관리자가 아무도 안 왔어. 들어야 할 분들이. 첫 번째가 이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아시스 플랫폼은 아닌데요.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행태 때문에 그래. 행태. 어떤 행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 한미 오아시스 플랫폼처럼 실제 요구사항 도출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정부 과제나 이렇게 하지. 실제 돈을 벌어오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이렇게 개발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한 300명 강의하면 한 명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 300명 중에 하나니까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기존 코드에서 시작해 개발을. 항상 베이스 코드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석세스 했던 코드 혹은 어디서 커머셜한 걸 사가지고 온 코드 혹은 어떤 오픈소스 코드 대부분의 이런 기존 코드를 애트리가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애트리 연구하시는 데니까 어떤 신기술이 있으면 프로토타입 만드셔서 그거 파시잖아요. 기술이죠 하면서 그게 그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트리 분들이 이거 안 들어도 돼. 베이스 코드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애트리에서는. 하지만 대다수 인더스트리 커머셜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메인터너가 사실 많이 맞아요. 있는 코드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볼루션 형태가 진행이 되죠. 근데 코드가 이볼루션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게요? 어떤 이유로 코드가 추가되고 변경되고 삭제되겠습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빨리. 예?
요구사항이 네. 피처 인핸스 때문에 그렇죠. 요구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에 의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 묻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겠어요? 코드를 수정 삭제 추가해야 되는 경우. 버그 때문에 버그. 당연하잖아요. 그죠? 버그 픽싱 해야 되니까. 세 번째.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듈 간의 관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구조의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코드를 건드려요. 그래서 코드가 진화하죠. 피처 인핸스, 버그 수정,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맞게 포팅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아까 오아시스 플랫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언했잖아요. 아까 그 현상보다 이제 좋아지지 않을 거라니까요. 제가 단언합니다. 진짜 자신 있게. 절대 좋아질 리가 없어. 나빠지면 나빠졌지. 제일 좋은 건 현상 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코드가 이렇게 돼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져요. 점점.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디자인대로 그 구조대로 그 모듈 형태대로 많이 떠나지게 돼요. 여기 지금 드리프트 어웨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리프트 어웨이. 그러니까 표류하게 됩니다. 막. 원래 의도했던 거와는 달리.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서가 지금 코드랑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설계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는 일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빼고는 대부분은 다 그 바보 프로그래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빼고. 그래서 기능만 추가해. 기능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대박났던 그 베이스 코드에서 제품들을 만들지. 근데 제품들을 만들 때는 얘에다가 피처 인핸스, 버그 픽싱, 구조 변경으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베이스 코드를 업데이트를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박이 났어요. 얘가 대박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얘에다가 얘를 만들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야? 우리가 유의할 건 얘 피처 리스트와 얘 피처 리스트는 엄연히 달라. 엄연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조의 변경 없이 그냥 덕지덕지 붙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코드에 이제 인스트럭션, 명령문을 죄다 주석 처리를 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청어분들. 네? 얘를 죽여야 되니까 얘를 날리면 왠지 불안하고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험상으로 한 100라인 되는 인스트럭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블럭으로 해서 코멘트 처리를 해버리는 형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대로 여기서 개선은 품질 구조의 개선이에요. 코드가 늙어가. 그래서 원래는 아주 싱싱했던 지금 오아시스 플랫폼 코드처럼 했던 놈이 아주 늙어가고 죽게 됩니다. 빵꾸가 뻥뻥 나고 덕지덕지 주석 붙어 있고 거기 주석에는 최신 주석 했는데 2011년 지금으로 돼 있고 태산 강중이 가장 이렇게 써 있고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더티 코드가 소프트웨어 노후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아주 복잡도 회오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그 필드를 가보면 코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3년이죠, 3년. 3년 정도면 부식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플랫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 그러니까 2014년 요맘때쯤에 보면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될 아주 그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렇게 갑니다, 되게. 그건 뭐냐면요, 자연현상이에요. 왜냐면 사람도 만 40이 되면 정기검진을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만 40이 넘은 분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경험은 없어서 모르시죠? 예. 제가 올해 만 40이거든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다 저보다 어리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40이 되면 정기검진하고. 왜 그래요? 40년 동안 되는 동안에 받는 스트레스를 그 전에 내 몸이 다 커버할 수 있었는데 40이 넘어가면 그런 저항력들이 떨어지면서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정기검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제 곧 하시게 될 거예요. 네,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코드도 똑같습니다. 코드도 잘 관리를 했을 경우에 3년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담당자가 바뀐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강 과장님이 어디로 갔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부식하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에 있었던 사례인데 A가 B를 부릅니다. A 펑션이 B가 C를 불러요. C가 D를 부르고 그 다음 뭐예요? D 다음 E지. 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까지 갔어. Q까지 갔다가요. 이제 R이잖아요. R이 아니라 다시 A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18번 갔다가 다시 나를 부르고 18번 갔다가 또 나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죠? 이렇게 계속 뎁스가 깊어지면 그 후임자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짜거든요. 근데 짜다가 이거 이런 함수 있었어. 그래서 그래? 콜 해버려. 근데 그게 사실은 시작점이야. 삼성전자에 그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했었어요. 이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 소프트웨어 노후화는 그 품질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코드도 똑같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대개 경영진들은 그게 아까우니까 안 죽입니다. 계속 내사 상태로 끌고 가지. 그러니까 그 내사인 환자를 관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여긴 지금 갓 태어난 코드고. 실제 노후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메트릭과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폴루션인데 오염되죠. 메트릭이 이런 겁니다. 코드가 점점 unused 데이터, 즉 어디서도 콜되지 않는 함수,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는 변수. C나 C++면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는 글로벌 변수들이 아주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에 있을 때 그 와이브로 시스템, 아니 와이브랜다. 노말폰이지, 노말폰. 예,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는 그런 폰. 그런 폰에서 코드 분석을 해봤어요. 노말폰이 몇 라인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여기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노말폰, 이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 밑에 피처폰이고 피처폰 밑에 노말폰이잖아요. 노말폰이 몇 라인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10만이요? 좀 더 쓰시죠. 100에서 200만 라인 정도 됩니다. 피처폰이 몇 라인 될 것 같으십니까? 피처폰. 여기서 말하는 피처폰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대다수가 사용하셨던 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아니다. 그게 피처폰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피처폰 몇 라인 될 것 같으십니까? 500만 라인입니다. 안 놀래네. 전에도 그 얘기 했나? 500만 라인. 와닿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잘했어. 제가 이제 느끼게 해줄게요. 지금부터 강의 끝날 때까지, 강의 끝날 때까지 1부터 500만까지 쉬어보십시오. 아니면, 한 달 날 잡고서 500만 쉬어보세요. 절대 못 쉽니다. 그 숫자예요. 예. 그게 이제 피처폰이고, 스마트폰. 여러분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몇 라인 될 것 같으십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만지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장난감에 불과해. 스마트폰에 비하면.
몇 라인 같으세요? 1500만 라인입니다. 1500만 라인.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리액션으로 확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참. 예. 근데 그런 제가 노말폰에서 코드 분석을 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글로벌 변수가 있었어요. 거긴 C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켰죠. 사용하지 않는 변수가 몇 메가인지 계산해라.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직원이 했습니다. 엑셀로 죽어라고 했죠. 그 작업만 얘가 이틀을 하더라고, 이틀을. 얼마 나왔냐면요. 2메가가 나왔어요, 2메가. 그렇게 놀래야 돼요. 2메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왜 어마어마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노멀폰이고,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메모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예? 거기서 2메가야. 그럼 2메가면 2048바이트 아닙니까? 2048바이트면 인티저를 몇 개 선언할 수 있어요? 512개. 그러니까 512개의 인티저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코드가 오염됐다는 대표적인 현상이 사용하지 않는 변수, 사용하지 않는 함수,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수두룩하게. 그 다음에 duplicated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빌드 시스템 만드실 때 반드시 duplicate 그거 잡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duplicate 코드는 왜 나오면요. 개발자의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나옵니다. 되게. 자기가 편하려고. 왜냐하면 일단 나는 편하게 해서 빨리 돌아가게 만들고 퇴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로. 진짜로 그랬으니까. 정말 그래요. 보통 듀플리케이트 코드가 30% 정도 나옵니다. 예, 한 커머셜하게 이제 나간 코드를 딱 까서 보면 30% 정도의 듀플리케이트 코드가 나와요. 두 번째는 다큐멘테이션인데요. 없죠.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다음에 팀으로 짜기 때문에 네이밍 컨벤션 쓰는데 다 깨집니다. 지금 오아시스 플랫폼 네이밍 컨벤션 나름대로 잘 하셨죠? 예. 아주 노력하셔야 2, 3년 뒤에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플리 커플링. 아까 굉장히 클러스터 하나 보셨죠? 클러스터? 아까 봤잖아요. 예. 모든 코드가 이렇게 되지 나중에. 막 얽혀가지고. 이따가 한 실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부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클린 코드는 아까 마틴 파울러가 얘기했던 사례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죠. 사람이 이해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왜 사람이 이해한 코드를 만들어야 하냐면 그렇게 해야 그 코드를 수정, 삭제, 변경하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코드가 건강해지고 오래 갈 수 있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개발 비용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빼버렸네, 그거를. 클린 코드가 되기 위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되게 많아요. 원래는 발표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줄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4개로만. 4개. 의미 있는 이름, 착한 함수, 없는 게 나은 주소, 깨끗한 인터페이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이름. 신채기님 애기 있죠? 네. 둘이셨나? 딸이었나요? 네, 딸만 둘이. 딸만 둘. 큰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민서. 민서? 네. 신민서. 누가 지셨어요? 제가 좀. 혹시 이렇게 지셨어요? 좀 있으면 우리 딸이 태어나는데 뭘로 짓지? 그래서 에이 그냥 뭐 민서라고 하지 뭐. 민서. 그렇게 지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지셨어요? 한 달 동안 장명책. 그죠? 예, 이 세상에 어떤 아빠 엄마도 자기 아들, 딸 이름 짓는데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럴 리가 없지. 이럴 리가. 굉장히 숙고해서 짓죠. 거기에 아빠와
엄마로서의 그런 바램이나 뭐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함축하는 내 이름을 짓죠. 왜요? 왜 그래요? 소중하니까. 예.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그 이름에서 나오거든요. 다.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에는 모든 게 이름이 있죠. 변수에 대한 이름, 함수에 대한 이름, 클래스에 대한 이름.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예.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변수도 이름, 클래스도 이름, 다 이름 붙여.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굉장히 키포인트고 그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들은 개발자로서의 그 자신과 자부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죠? 권팀장님? 네. 다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은. 네. 처음부터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나 그냥 대충 짜고 그냥 돈이나 받고 퇴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개발을 하는 개발자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지.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그 답은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어느 누구도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처음 입사할 때 내가 진짜 여기서 잘해야지. 그리고 처음 프로젝트 투입했을 때 진짜 잘해야지. 그래서 잘하고 하지. 처음부터 개판으로 짜고 막 더티 코드 만들고 막 이런 개발자는 없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코드가 의도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주석을 빼. 그리고 보면 이놈이 뭘 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면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주석이 있어야지만이 안다. 그건 의도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례예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어떤 회사를 분석했던 실코드입니다. 실코드. 지금 여기 보시면 C 메시지 프로세스 펑션이라는 그 메소드가 있죠. C 메시지 프로세스 펑션 이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코멘트를 봐야 로그인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요청을 처리한 뭐 그런 건가 보네. 이게 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짓지 말라는 거고요. 이렇게 짓지 말고 이렇게 짓으라는 거죠. C 메시지 let client info였고 요 클래스의 요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로그인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거면 이렇게 지라는 거지. process login request from client. 이건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냥 쭉 읽으면. 로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펑션이 뭘 하는지는 알겠잖아요. 저렇게 쓰면. 왜 이렇게 쓰냐는 거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펑션 네임 지을 때. 이름을 보면 뭐 하는 건지는 알겠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구나.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구나. 데이터를 뭔가 가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으라 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이게 한 예인데요. 이것도 실사례거든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얘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뒤에서 보이시나?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한참 좀 들여다봐야 되고. 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리스트 셀에 get flagged 셀. 플래그된 셀을 뭔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건가 보네. 와닿잖아요. 지금. 얘는 그냥 get list라고 쓰고. 그리고 이 안에 돌아가는 것도 리스트 셀인데 플래그된 셀로 선언해서 array 리스트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플래그드가 됐으면 플래그드 셀에다가 이 셀을 넣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플래그된 셀을 리턴. 이게 딱 보면 와닿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건지? 그쵸?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이름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릇된 정보를 피할 수 있게 길고 흡사한 이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클래스 하나가 있는데요. Control for efficient handling of string 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Control for efficient storage of string. 길어요. 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대부분 IDE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IDE에서 자동 기능으로 하죠. 대부분. 쭉 개발을 하다가 컨트롤 뭐지? 스페이스예요? 아니면 방향키인가? 이게 누르면 쭉 뜨지 않습니까? 아니면 클래스 네임 쓰고 점짝 찍으면 쭉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화면이 떴을 때 요 정도밖에 안 나오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마우스를 스크롤을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또. 길고 서로 흡사한 이름은 쓰지 않는 게 좋다. 계속 그릇된 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박지 말라. 이건 뭐 많이 아시니까요. 넘어가고요. 예.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라. 괜히 자기는 영어 잘한다고 다양한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예,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데 get, retrieve, patch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get을 쓰라는 얘기예요. 너무 뭐 이렇게 막 혼합해서 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클래스 이름을 일관성 있게 작성해라. 예. 클래스 이름은 대개 명사구로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 그 과제의 실사례거든요. 어떤 클래스는 bandwidth control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bandwidth control이니까 이건 사실 명사가 아니지. 그죠? file control 이것도 명사가 아니죠. 명사구도가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짓지 말고 bandwidth, 뭐 file, station file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명사구, 명사 위주로 클래스 네임을 적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요거 SRP 테스트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패스. 아시죠 이거? 예, 그때 한번 다 했었으니까 이건 넘어갔고요. 두 번째, 착한 함수예요. 착한 함수. 착한 함수는 아주 쉽게 간단해요. 작은 게 착합니다. 함수를 작게 만드는 게 좋아요. 함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해하기도 쉽고 고치기도 어렵고 임팩트가 그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재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작게 만들라. 예. 실제로 이상적으로 그 함수 사이즈를 잴 때 while이나 form은 스위치 문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를 이상적인 함수 사이즈로 보거든요. 그게 보통 자바 같은 경우가 10라인입니다. 7에서 10라인. 그런데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로버트 C. 마틴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예, 그분은 자기는 그 자바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함수 사이즈가 5라인 넘는 거는 정말 못 보겠다. 함수 하나가 5라인이 넘어가는 건 자기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함수사 하나가 5라인이 넘어가는 건 못 보겠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실까요? 요 함수가 render page with setup and tears down 뭐 이런 거래요. 예.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로직이 이게 테스트 페이지냐? 물어봐서 맞으면 위키 페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로직을 아는 사람만 알지. 목적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 페이지냐? 그러면 include 셋업하고 tear down 해라. 이렇게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sub 펑션으로 빼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놀리티가 추상화의 수준이 is 페이지냐? 뭐 그럼 이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해라라고 읽혀지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추상화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is 페이지냐? 맞아. 그러면 is 페이지냐라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추상화로 얘를 써야지. 그게 얘죠. include 해, setup and tears down 페이지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추상화의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쪼개라.
인수를 적게 만들어라. 예, 인수 적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파라메타. 예, 여기서 보시면 이상적인 인수는 제로. 아예 인수가 없는 게 좋지. 예?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예, 그래서 인수를 만들죠. 근데 인수는 3개 이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3개일까요? 이걸 맞히면 제가 선물을 왜 3개일까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 비슷한데 예. 그때 제가 컨디션에 한번 얘기를 했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3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졸리시죠?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빨리 해요. 아니, 센터 사람도 하는데 뭐 용가리 통표라고 안 해. 빨리 이렇게 해보세요. 몇 개예요? 5개. 이렇게 해보시죠. 좋아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숫자 몇 개인지 바로바로 맞히셔야 돼요. 아니,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 몇 개인지 맞히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10개, 누가 10개라고 그랬어? 1개, 예, 1개, 예. 빨리빨리. 아주 똘똘해. 다시. 이번엔 10개로 하는 겁니다. 10개로. 예? 역시 훨씬 낫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가 있으시면 느끼셨을 텐데요. 10개를 할 때 제가 이쪽은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이 얘기가, 이거는 인지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코드를 읽는 주체가 사람이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드를 읽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게 O예요. O.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뭐에 익숙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안 내면 술래, 가위, 바위, 보. 5개 갖고 놀았지. 또 어렸을 때 민지가 뭐 했어요? 이게 뭐야? 잼. 곤지, 잼. 5개 갖고 놀거든요? 야, 5판 3승제지. 뭐예요? 우리는 5판 3승제, 3승 2판제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인지해온 그 개수의 바운더리가 5입니다. 5. 근데 5가 넘어가 버리면 직관적으로 쉽게 인지가 안 돼. 아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맞췄지. 제가 여기도 바꿨으면 이제 헷갈렸을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기도 바꾸고 같이 막 바꿨으면 여러분 금방금방 안 나와요. 쉬셔야 됩니다. 샌다는 얘기는 벌써 뇌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보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5예요. 그러면 왜 파라미터가 3개 이상이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민지 아빠. 왜 민서 아빠. 왜요? 비슷하긴, 예? 네, 맞아요. 변수가 3개라는 얘기는 그 변수를 설명하는 타입이 붙지. int i, int j, int k. 그죠? 그러면 우리가 5개, 좀 쳐서 6개. 그래서 3개입니다. 3개까지는 개발자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세려고 하지 않아도 이 숫자를 맞췄던 것처럼 3개까지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이게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걸 애쓴다는 얘기는 좀 진화가 들됐다고 봐도 되죠. 그냥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파라메타가요. 5개, 6개, 7개 해보십시오. 그거 기억나요? 안 나. 하나도 안 나. 저는 저희 하남에 있는 회사도 가는데 거기도 코드 리엔지닝 했거든요. 정부과제로 했는데요.
그게 저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 현장 기술 적용 과제 해가지고 한 30개 가지인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고 그 회사의 품질과 그 소프트웨어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과제인데 저희가 코드 리엔지닝 했었거든요. 저희가 1등을 먹었습니다. 그 과제를 하면서 그 30개 회사 중에서 별로 안 놀래고 그냥 뭐 참 그래요. 이게 이제 워크샵 때만 봐서 그래.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환호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요 제일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코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여기는 지금 막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클래스 이름이 F01, N01, S01이에요. 클래스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에 들어가는 파라메타 개수가요. 스트링 타입으로 28개까지 받습니다. 28개. 날 샜지 뭐 거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3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 민서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객체를 맞습니다. 여기 써 있나? 객체를 사용하죠. 객체를 넘겨야지. 객체로. 그러면 C는 객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민서 아빠? 그렇죠. 예, 구조체로 쓰는 거죠.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인수를 적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 코드를 보고 수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5가지인데 인수와 타입 선언이 있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겁니다. 주목하지 마라. 이건 뭐 알려드렸죠? 이것도 한미는 그런 케이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중복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이거 말고도 많은데 중복하면 안 돼요. 근데 중복은 대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개발자의 자의적인 편의에 의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개발자의 자의적인 편의예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나오는 중복. 여기까지가 이름과 착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주석.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 몇 시죠? 네, 5시 반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비슷하게 끝나겠네요. 네. 주석입니다. 주석은 2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석을 쓰지 마라. 네, 쓰지 마세요. 아예. 반드시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건 딱 한 케이스예요. 이 코드의 Y에 대한 답으로서 주석을 써야 됩니다. what을 쓴다든지 how를 쓰는 주석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노직을 설명하는 주석을 쓰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이 인스트럭션을 보고 알 수 있게 명료하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 달아야 할 주석은 내가 왜 이 노직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는 건 좋아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네? 코드만으로 의도를 표현하기 힘들 때만 주석을 쓰는데요. 코드만으로 의도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는 Y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코드 안에 Y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What과 How는 들어가지만 Y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Y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건 괜찮다. 정 단다면 그 외에는 달지 않고 코드를 읽히게 짜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이 주석에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예예요. 이렇게 달고서 이 펑션을 설명하려고 flagged cell을 반환. 왜 이렇게 씁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get flagged cell.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플래그가 되어 있다면 x의 이게 첫 번째 배열이 4면 이렇게 쓰지 말고 플래그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러면 되잖아요. cell.is flagged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읽혀지는 거죠. 주석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주석도 있다. private string name 하고서 이름이다. private string 버전. 이건 버전이다. private string license name. 이건 license name. 이거 모릅니까? 예.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코드예요, 다 지금.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 아시겠죠? 그냥 쭉 봐도. 이게 지금 달의 일수를 받는 거구나. 이거는 달의 일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턴하는 거구나. 이게 안단 말이죠. 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포맷을 잡아가지고 쓰고 달중 날짜를 변환한다. 달중 날짜, 달중 날짜.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런 코드들. 이런 주석들은. 괜히 폼 잡지 말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한미에도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코드의 이력, 저자를 기록하는 주석. 그거 왜 답니까? 뭐 하려고. 쭉 해가지고 강중희 언제 뭐 이렇게 했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형상 관리를 하면 다 이력에 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 SCM 형상 관리 소스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와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주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중복을 쉽게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회사가 쉽게 날리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해서인데 왜 불안하냐면 백업 장치가 없어서 그래. 언도 장치가 없어서. 그게 형상관리 시스템인데 형상관리 시스템을 안 쓰니까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되게. 저는 보통 형상관리를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간해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간해수공업. 이런 주석은 과감히 삭제. 이게 대표적인 거. 이게 실제 리얼 코드예요.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코드 처리해놓고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주석에 대한 코멘트. 마지막으로 깨끗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변경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보통 하죠. 이렇게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지금 클래스고요. 이게 A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얘를 이제 콜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로 프로그램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C 프로그램처럼 짭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실 코드를 여러분 코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없고요. 다른 회사 코드인데요. 이게 하나의 클래스고 얘도 하나의 클래스인데 뭐 보세요. 마치 C지. C처럼 짰잖아요, 지금. 예? 예. 3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2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클래스 내 혹은 패키지에서 어떤 한 클래스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 사례를 두면 여기 보시면 센서 시그널이라는 거기 아직 이게 지금 이 경우는 여기가 내가 짜는 코드고 여기가 다른 회사가 짜는 코드인데 얘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 지금.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외부 코드 API를 잘 모를 경우 이 사이에 어댑터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시그널 센서 시그널 어댑터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고 퍼블릭 클래스면 이렇게 쓰고 실제 얘가 뭐를 갖다 줄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return back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갖다 써서 스톱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을 하죠. 그리고 코드가 오면 정해지면 얘를 100을 아까 100을 얘를 여기다 갖다 박으면 되는 거죠. 이거 오타네. 예, 센서 밸류입니다. 센서 밸류. 지금까지 그 클린 코드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를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개발자도 처음부터 내가 개판 치워야지라고 하는 개발자는 없어요. 예. 우리 저기 센터장님 그리고 이 부장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개발자도 내가 개판을 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다 자존심 있고 자기 코드에 대한 애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안 돼. 실제 코드를 까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개발자가 해야 할 몫도 있고요. 조직이 해줘야 할 몫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현황, 한미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조직이 해줘야 할 거는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개발자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상관리 시스템 빌드도 안 해주고 이슈 관리 트래킹도 안 하고 테일 빌드도 안 하는데 모든 걸 개발자가 네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건 개발자의 몫이 아니고요. 조직의 몫이죠. 조직의 몫. 예. 그러니까 제가 한미에서 그 데일리 빌드하고 이런 거 그게 세팅이 돼야 비로소 개발자는 코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게 없는데 코드를 짜라라는 얘기는 네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걸로 조직이 몰아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그래서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조직의 책임이 90, 개발자 개인의 책임이 100, 이게 100이 된다. 10 이렇습니다. 보통. 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럼 조직이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가 소스 컨트롤 할 수 있는 형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이슈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매일매일 데일리 빌드 할 수 있게 빌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된 스케줄을 누구나 다 쉽게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안 됐는데 개발자에게 너 이따위로 짰냐라는 말은 굉장히 말이 안 되고요. 그 모든 피해를 개발자가 다 고스란히 안게 돼서 날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죠. 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지만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네. 이런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게 중복 코드를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뭐. 난 좀 있으면 퇴사할 건데. 연봉 1.5배 더 받고 퇴사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되죠. 이게 물론 그 시작은 조직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래? 그럼 내가 다 코멘트 처리해 주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죄다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양방가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조직에서 그 부분을 해줘야 클린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숍 끝나고 돌아가셔서 개발을 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클린 코드 들었잖아. 지금 이게 클린 코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조직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클린 코드야? 이러면 미치는 거지 이제. 잘했죠? 예?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래요. 예. 그게 안 됐는데 이 코딩을 짠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속옷도 안 입었는데 네가 지금 나가서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주 기본인 거지. 기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냥 알지만 이거는 몸에 배야 하는 프랙티스입니다. 몸에 배야 하는 프랙티스. 예. 사실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었다거나 하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미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데 몸에 안 밴 거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되뇌으셔야 돼요. 마틴 파울러의 말을. 기계가 알아먹는 코드는 누구나 짠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알 수 있게 짠다. 제가 잘못 말했네. 기계가 이해하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짠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짠다. 라고 개발자 스스로 되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조직은 이 차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몸에 내재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클린 코드를 습관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5시 반 거의 된 것 같은데. 없으세요?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절대로 말하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석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함수나 클래스의 어떤 정의로 써서 한다면 좋겠는데,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석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퇴사를 하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아고 그 소스를 분석했을 때 좀 더 빠른 시간에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의 설명을 담아라라고 주석을 많이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정의화를 시켜서 해야겠지만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주석으로 들어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어요. 아까 자리에 안 계셨나요? 네. 아, 왜 나가셔요? 패스. 주석은 아니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그렇게 말해요. 컴퓨터공학 교수님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건 교수님들이 실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코드를 업데이트 쳤을 때 주석을 업데이트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주석이 실제 코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Y에 대한 주석을 달아야 되는 거고, 코드만을 가지고도 의도를 알 수 있게, 지금 의도 파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함수 네임, 그리고 그 함수, 큰 단위 함수에서의 그 플로우의 코드 네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다를 때도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하라라는 얘기는 힘드시겠죠. 그게 Y에 대한 것. 아까 지금 그 Y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했지? 그 Y. 그래서 저는 설계 문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코드에다가 박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코멘트로, 혹은 아까 안 계셨나? 자바독으로 코멘트를 만들어야 된다. 오픈된 API에 대해서는 플랫폼으로서 가져야 되는 게 API에서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자바잖아요, 지금. 자바독으로 만들어서 퍼블릭 선언된 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뽑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류의 코멘트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그런 거는 말짱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그게 비일비재해집니다. 예,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코멘트가 코드가 업데이트 되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처음 이렇게 오아시스 하실 때는 잘 하시죠.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했다니까요. 내년에 이제 필드 테스트 하시고 수정하시고 기능 추가하시면 그게 넉넉치 않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한미 코드 분석한 것도 그게 그 이상으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잡도는 자꾸 커지거나, 이분들이 처음에 잡았던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노력을 해도 코드 사이즈 증가분 대비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가 못 따라가거든요. 앞으로도 더 할 것이고, 그거는 어렵죠. 네. 그래도 체면은 살리시기 위해서 질문해 주셔서.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